자, 이 중에서 그 가장 중한 처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센 처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때 처벌받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보완 처분이라는 게 따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발찌라는 얘기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 혹은 성범죄자가 아니어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나 위치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지는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완 처분은 크게 4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것들을요 전과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신상정보를 따로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주거지 이동할 때마다 경찰에다가 나 주거지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1년마다 머그샷이라고 하죠. 경찰서 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등록이 되고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아무리 적어도 10년, 길면 최대 30년까지도 내 신상정보가 그렇게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경비한 성범죄 내지 초범일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경찰서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내가 이사할 때마다 저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찰서 와가지고 머그샷 찍고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거면은 경찰서장한테 미리 신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거는요, 신상정보 그냥 등록이에요. 내가 등록해 놓은 거는요, 국가기관만 관리합니다. 국가기관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등록을 넘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까지 나아가게 되면요, 내 신상정보가 국가기관에서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주변에 한번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인증만 거치면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현재 누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로 이사 가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런 곳으로 근처로 이사해 가면요, 가정통지서라는 걸 통해서 성범죄자가 근처로 이사 왔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는 성범죄자가 근처로 이사 왔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만 오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죄명,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낙인이 찍힌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아주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여러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정보 공개까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취업 제한입니다. 보통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 시설, 경비업체 이런 곳들에서 10년 동안 이제 취업이 제한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어디 취업할 때 제 전과 기록 같은 거 제출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과 기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게 예전에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다 법에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을 하면서 전과 기록 내세우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곳들, 장애인 이용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경비업체 이런 곳들은요,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요, 관련 기관에서 아예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가장 중한 처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전자발찌가 가장 센 처분입니다. 그 다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강한 처분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선처를 받아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서 2가지, 특히나 신상정보 등록과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이 2가지 정도는 반드시 부과돼서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형량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요. 아, 그래, 나 처벌받는 게 맞지. 근데 아니, 다른 사건들 보니까 나 정도 사건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돼도 공개까지는 안 되던데 왜 내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까지 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완 처분에 대해서만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량뿐만 아니라 어떤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이의 제기한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수많은 보완 처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각종 기한 같은 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